하나, 둘, 셋, 넷. 자, 이제 35페이지. 지금 한참 재능의 개발. 네. 근데 사실은 이런 책들을 여러분들 읽어보시면은 좋긴 한데 책 분량도 많고 또 굉장히 복잡한 면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요약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정도를 보고 중요한 거는 이런 개발하는 어떤 그 프로그램들을 이제 주일학교나 중고등부나 이제 이런 데서 좀 운영을 하면 참 좋겠다. 호기심 학교라든지 뭐 재능 개발 학교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운영을 하면 요즘에는 토요 학교 같은 거 많이들 하거든요. 토요 학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냥 단순하게 뭐 지금 이런데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이렇게 와서 기도하고 하지만 저게 이제 필요한데 저것만 가지고 이제 안 되죠. 내려가면은 뭔가 이제 그래서 교회 학교도 그렇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커리큘럼화 돼야 된다. 1학년 때는 뭘 어떻게 해주고 2학년 때는 뭐 어떻게 하고 3학년 때는 어떤 이제 재능 개발과 꿈을 만들어주고 이런 이제 커리큘럼화 되는 이런 이제 교육 프로그램들이 이제 필요한 거죠, 이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따가 하기로 하고. 자, 35페이지 보세요. 35페이지. 그 좌측에 보시면은 열린 마음이 있는 곳에는 항상 새로운 세계가 있다. 네. 열린 마음이 있는 곳에는 새로운 세계가 있다. 굉장한 아이디어와 통찰력은 말 그대로 주변의 지천으로 널려 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걸 보면서 아이디어를 딱 찾아내는 사람도 있고 자기 재능을 개발하는 도구로 삼는 사람도 있죠. 저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저거 이런 거죠, 이제. 그래서 여기 보면 뭐 박물관의 홀 안에서 고요 흐르는 물가의 둑을 따라서 훌륭한 책이나 수상 경력 있는 영화나 지나가는 뭐 버스 외부에 부착된 광고를 보면서 아이디어를 얻기도 하고 뭐 길거리 카니발, 퍼레이드, 페스티벌 뭐 다른 문화를 기리는 성격을 지닌 것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와 상관없는 뭐 세속적인 것들로 보면 안 돼요.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의 복음을 담을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들을 이제 끌어내는 게 아주 중요한 거죠, 이게. 뭐 상상을 뛰어넘는 다른 세계를 그린 만화책, 뭐 지역대학에서 개최한 강연으로 우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내용을 주제로 한 것, 임의의 종료와 공연, 뭐 이런 등등, 버스나 지하철에 들리는 심지어는 다른 사람의 대화 내용, 또 가족이 다 함께 모인 자리, 아이들이 뛰어놀며 끊임없이 새로운 게임을 만들어가는 운동장, 미래의 문화가 창조되고 있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야기는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혼자서 생각만 해가지고 개발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환경들을 속에서 부딪혀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아이디어와 가능성은 널려 있다. 그러니 밖으로 나가 아이디어와 가능성을 흡수하기 바란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고객의 바람은 바람 곧 명령. 그래서 서비스 문제 해결. 그래서 어느 호텔, 유명해진 호텔의 그 팀장을 이제 여기 소개를 했어요. 이제 이 호텔의 특징은 고객들이 어떤 요청을 해도 다 해결해 낸다는 거예요, 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뉴욕을 방문한 일국의 총리가 오르빌 레벤 베이처스 카라멜 팝콘이 먹고 싶다고 했는데 찾아보니 뉴욕시의 어떤 곳에서도 팔지를 않았다. 이제 우리는 여기까지가 보통이에요. 여기까지가. 주문을 하면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찾아보니까 아유, 죄송하지만 없는데요. 까지가 이제 이게 보통 일반적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뛰어넘을 수 있는 서비스는 뭐예요? 결론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죠. 그래서 프레드릭은 이 팝콘을 팔 만한 곳은 모두 전화해 보았으나 실패했다. 팝콘을 생산하는 회사의 본사로 전화를 해봤다. 다행히 뉴욕시 근교에 소재한 가게를 소개받아 차를 보내서 제품을 갖고 오게 하여 손님을 기쁘게 한 경우가 있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져야 되는 거야. 아무리 내가 수고를 했고 뭘 했고 했는데 결론이 안 돼 있어. 그럼 이거는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마라톤 선수가 뭐 라면을 먹던 뭘 했던 좌지간에 꼬린 지점을 넘어서서 쓰러져야 되는 거야. 근데 꼬린 지점 전에 쓰러지면은 뭐 라면 먹어서 힘이 없어서 쓰러졌습니다. 그래 봐야 뭐 다 소용없는 거야. 근데 꼬린 지점에 딱 넘어서서 탁 쓰러졌어. 나중에 들어보니까 라면 먹고도 꼬린 점을 통과했어. 그러면 어때요, 이게? 영웅이 되는 거지, 이제. 영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 어떤 문제가 딱 됐을 때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고객은 듣고 싶은 게 그게 아니야. 그래서 뭐 어떻게 됐다는 건데요. 결론이 뭔데요. 이게 이제 필요한 거야, 이거.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자기 재능 개발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게 그냥 기도만 한다고 개발되는 게 아니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부지런하고 관심을 갖고 세상에. 여러분 보세요. 저는 그 요셉이 그 감옥에 들어가서 그리고 그 왕의 신하들을 만났을 때 만약에 요셉이 상대방에게서 얼굴에게서 벌어지는 일에 미세한 일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면 요셉이 총리가 되는 일은 안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는 다른 사람의 자기가 상대하는 사람의 얼굴에 나타나고 있는 미세한 고민거리를 본 거예요.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이러이러해서 이래. 그건 이렇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관심을 가지고 나는 이제 요셉을 연구해 보면서 그런 부분에 집중을 많이 했어요. 정말 요셉이 자기 막 속상하다고 열받았고 막 이러다 보면 남의 모습에 뭔 일이 있거나 말거나 관심 둡니까? 상관없죠. 근데 하나님이 기회를 붙여줬을 때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밀한 작은 일에도 관심을 두고 또 그런 데서 놓치지 말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정말 재능들도 많이 발전하고 개발되고 이제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쭉 넘어가 보면은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이런 이제 문제 해결을 했어요. 뭐냐면은 그 아주 큰 기업의 회장이 자기 아들이 이제 생일인데 그 아들에게 뭔가 생일 선물을 이제 해주고 싶어서 이 호텔의 팀장한테 문의를 한 거예요. 별걸 다 문의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그래가지고 내 아들이 이렇게 생일을 당했는데 뭘 해줬으면 좋겠는지 좀 아이디어를 좀 제공을 해달라.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아이디어를 이제 연구를 하죠. 그런데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여기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아이에게 베푸는 경험을 할 수 있는 선물을 골랐습니다. 아이를 차에 태워 FAO 슈바르츠에 데려가서 뉴욕시 빈민가 아이들에게 선물할 장난감을 고르게 하는 겁니다. 아이는 선물을 하나하나 직접 전달하든지 저희를 시키든지 둘 중 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후 두 분을 스타 라운지로 모시고 가서 오후에 티타임을 제공합니다. 아이가 힘든 일을 해낸 것에 대해 보상하는 의미로 잠자기 전 쿠키와 우유를 밤까지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편지 한 장도 써드리겠습니다. 프레데릭이 일러준 바에 의하면 컨지어지로 성공하는 데 가장 필요한 기술은 재능과 인간성, 고객의 진정으로 봉사하는 마음, 프로다운 서비스 기술, 그리고 매일매일의 사고의 틀을 벗어나 창조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부잣집 아들이 선물 맨날 좋은 거 해봐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경험은 얘는 한 번도 안 해본 거야, 이거. 그러니까 이런 기발한 재능 개발, 아이디어 개발이 결국은 자기가 하는 일을 신뢰받게 하고 좋은 대우를 얻게 하고 인정을 받게 하고 그 회사가 발전하게 만들고 이제 이런 거예요. 근데 항상 우리는 있는 그대로 속에서 그것도 지겨워해 가면서 어떤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거는 뭐 도저히 이거는 발전이 안 돼요. 그러면서 뭘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또 자기를 안 알아준다고 탓하고 이제 뭐 이런 문제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아니고 내가 가진 환경을 항상 변화시켜 가야 돼요. 항상 더 좋게. 딱 누가 와서 봤을 때도 변해가는 모습이 나타나게끔. 이게 자기 사실 뭐가 상품입니까, 여러분? 내가 상품이잖아요. 내가 상품이에요. 필요한 사람이냐 아니냐. 저 사람한테 뭐가 제대로 된 게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결론은. 회사든 어디든 세상이든 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은 우리 안에 다 담아놨는데 우리가 개발 안 해가지고 게을러가지고 만들어져 가는 자기가 맨날 앞에 서서 불가능하다 그러고 적당하게 살려고 그러고 이제 이렇게 돼버렸을 때는 결국은 뭐 이거는 하나님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주로 괜히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하고 남 원망하고 자기 안 알아준다고 탓하고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알아주길 원하는 사람은 알아줄 만한 자기 안에 있는 가치를 만들으라는 거야, 이게. 알겠습니까? 네.
그런 능력이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김성길 목사님이나 하지. 이런 소리 들으면 난 아주 답답하고 아주 그냥 스트레스 엄청 받습니다. 네. 김성길 목사는 김성길 목사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여러분이야. 네. 그래서 뭐 우리 사모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혹시라도 김성길 목사를 자기 목사님하고 비교해가지고 김성길 목사님은 이러는데 또 집에 가가지고 이번에 가보니까 뭐 김성길 목사님은 이렇게 막 개발하는데 당신은 맨날 잠만 자고 뭐 하느냐 그러고 막 이러면 이제 뭐라 그래요 이제 너 그럼 가서 김성길 목사님 살아. 네. 그러니까 비교할 필요 없는 거예요. 나는 나고 그분은 그분이에요. 중요한 거는 어떤 영역이 됐든 간에 각자의 재능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내가 갈 수 있는 영역이 다르고 그 사람이 갈 수 있는 영역이 다르고 다 다른 거야. 중요한 거는 자기 거를 개발해서 필요한 걸로 만들으라는 거예요. 이게. 아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자세를 갖는 게 중요하다. 자, 이건 이제 조금 넘어갑시다. 조금 넘어가고, 예.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이제 그 다음 37페이지 보면은 호기심이 경쟁력이다. 그래서 호기심을 갖고 이제 뭐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 질문도 갖고 관심과 상상력 뭐 이런 거 이거 좀 뭐 우리가 가져야 될 많은 부분 중에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상상력, 관심, 또 뭐 아이디어와 정보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여행이다. 뒤에 보시면은 그 호기심 학교를 한번 보세요. 호기심 학교. 39페이지. 좌측 위쪽부터 한번 볼게요. 우리 주변에는 훌륭한 아이디어가 수두룩하며 이 아이디어는 먼저 잡는 사람이 임재다. 다만 우리 고객이 필요로 하는 바에 맞게 약간 수정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 이야기는 천재가 내 안에 있고 또 옆에 사람들 속에 있고 그리고 천재를 개발할 수 있는 모든 아이템들이 다 만물 속에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원칙 중에 하나는 어떤 문제든지 해답이 있다. 네, 그러면서 여기서 이야기한 게 원래 수영을 못하던 백인들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거의 휩쓸게 된 배경이 있다. 1800년대까지 백인은 전 세계 수영을 제일 못하는 인종이었다. 빨리 수영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죠. 그러다가 우연한 경로를 통해서 평형이 전해지게 되었다. 존 트루젠이 등장한다. 그는 런던의 수영 클럽에서 코치로 활동하던 사람으로 어떻게 하면 이게 항상 중요한 거야. 어떻게 하면 자기 회원들이 더 빨리 수영할 수 있을까를 궁리하던 평범한 사람이다. 이게 이제 재능을 끌어내는 중요한 동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더 할 수 있을까? 이거예요. 그는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해 1873년 남아메리카로 날아갔다. 그곳에서 남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수영하는 모습을 관찰하고 이것을 기초로 존 트루젠 버전의 크로를 개발한다. 후에는 1902년 호주의 리처드 카벨이 마침내 퍼즐의 잃어버린 한 조각을 찾아내는 데 성공했다. 솔로몬 섬의 원주민들이 수영할 때 사용하는 테크닉을 관찰해서 아이디어를 얻게 된다. 이들의 방법은 기존의 방법보다 훨씬 빠르고 효율적이었다. 이후 세계 수영대회는 완전히 탈바꿈되었다. 마침내 평범한 천재가 우수한 방법을 알아낸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 이야기 이거예요. 문제의 해답은 세계 곳곳에 널려져 있다. 더 좋은 방법들 역시. 그러나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호기심이 필요하다. 존 트루젠처럼 만약 이 사람이 호기심이 없고 과감히 새로운 일을 시도하는 열린 마음을 갖지 않았다면 땀 흘려 일본의 성과가 그렇게까지 빛을 보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항상 강조하는 게 뭐예요? 기존 관습, 고정관념, 내가 살아오면서 만들어진 그 부정적인 고정관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알고 있는 세계보다 모르는 세계가 더 넓어. 내가 경험한 것보다는 경험하지 못한 게 더 많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귀를 열어야 돼. 항상 들어보고 또 다른 의견도 들어보고 그리고 자기를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고린도전서 10장이 13절이 딱 떠올랐어요. 그게 뭐예요? 시험 당할 즈음에 감당할 시험밖에 주신 일이 없다. 그 다음에가 뭐예요? 시험 당할 때 피할 길도 내시느니라.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어떤 문제든 간에 해답이 있다는 거예요. 해답이 없는 문제는 없어요. 지금 오늘 우리 교회에 문제가 있다고 다 그러잖아요. 위기. 그럼 해답을 찾아야지. 맨날 하는 말들이 다 누구나 다 우리 목회자들 설교하고 강의하고 그러면 한국교회 위기입니다. 그럼 위기만 어쩌자는 거예요, 그러면? 뭐 그럼 다 때려치자는 거예요? 뭐 어쩌자는 거야? 방법을 찾자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방법을 찾는 연구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강의하고 뭐 이야기 나누기 위해서 주제로 위기다는 하는데 개척교회들이 위기다는 하는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럼 고민하고 방법을 찾아내서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안 한다는 거지. 해답은 없는 게 아니라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해답이 있어요. 저는 이거를 연구해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낼 때 창고를 몇 개 줬어요. 창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사용할 수 있는 창고.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 내면에다가, 그래서 세상에 올 때 그냥 빈손으로 보내는 거야. 아무것도 가질 필요가 없어. 이 안에 있는 게 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걸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원료와 이 재료는 어디다가 다 만들어놨어요? 세상에다 다 만들어놨다고. 내 안에는 이런 것들을 사용할 이 본질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이 안에 해답이 있는 거야, 생각 속에.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원재료는 천지 만물 속에다가 다 담아놨다 이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은 생각 속에서 찾고 세상에서 해답을 찾는 거야. 그 다음에 그것도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면서 미진하니까 못 믿어와가지고 그 다음엔 무슨 창고를 또 줬어요? 성경이라는 창고를 줬어. 그 속에서 방법을 찾으라는 거야. 답을. 성경에서. 그것도 또 미진하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또 창고를 하나, 아예 그냥 근원적인 창고를 줬어. 그게 뭐예요? 그게 천국 창고예요. 하늘을 열으라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은 하늘을 두들겨서 열어라.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가지고면, 하늘로부터 오는 힘을 가지면 다 해결된다. 그게 뭐예요? 성령의 은사와 신령한 은사들이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해답을 정 못 찾으면 이제 뭐예요? 이제 하늘문 두들겨 가지고 거기서 이제 제자들이 그 하늘로부터 오는 힘에 의해서 문제들을 풀어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준 창고가 몇 개요? 4개야. 첫째는 뭐예요? 내 안에. 생각만 바꾸면 얼마든지 바꿔갈 수 있는 이게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디예요? 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세상을 그냥 안 봅니다. 여러분 식물학자들, 한의학자들 이런 사람들은요, 나뭇잎파리 하나를 그냥 안 봅니다. 식물 하나하나 절대 그냥 안 봅니다. 저 속에는 어떤 약효가 들어있을까? 그 모든 약품들이 다 식물 속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열매 속에서 나오고. 그러니까 모든 식물 속에는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성분들을 다 담아놓은 거야, 그 안에. 그러니까는 그런 걸 그냥 안 본다고. 갖다 실험해보고, 이 안에 들어있는 이것이 성분은 뭔가, 이런 걸 연구를 해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가 나오고 그 약이 효과 있을 때 그게 대박을 터뜨리고 다 그러는 거야, 이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경이에요. 성경이 해답입니다. 말씀 한 구절에서 해답을 찾고 그 해답에 매여가지고 일평생을 세상을 다스리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야, 이게. 그 다음에 그것도 저것도 안 되면 이제 어떻게 해요? 마지막으로 하늘 창고를 열어야 돼. 열쇠를 줬잖아요, 열쇠. 예? 내가 너희에게 뭔 열쇠를 줘요? 천국 열쇠를 준다. 그러면 뭐 하라는 거예요, 이거? 열으라는 거죠. 열어서 갖다가 쓰라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귀하게 존귀하게 가치 있게 살다가 오라는 거야. 승리자로. 네. 아시겠습니까? 호기심 학교 보세요. 주일 학교나 이제 청소년부나 이런 학교들이 좀 필요해요. 방학 때도 그냥 캠프가 아니라 호기심 캠프. 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이디어를 좀 넓히란 말이에요.
맨날 교회 안에서 생각하고 그 테두리 안에서만 하다 보니까 그냥 50명씩 100명씩 모이던 캠프가 이제 20명이 되고 30명이 되고 이렇게 줄어가고 이런 상황들에 처해 있으니까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어디서 해답을 찾아야 되겠냐는 거예요. 이미 그 해답을 찾아가지고 가고 있는 그런 기독교 청소년 단체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찾아서 연구해가지고 시도를 하고 해야 되는데 항상 그 테두리 이거 뭐 10년 전에도 그 테두리, 5년 전에도 그 테두리, 뭐 작년에도 그 테두리, 올해도 그 테두리. 네, 이거는 안 된다는 거야 이거.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네. 우리는 뭐 나이가 많은데 뭐 아니요. 지금 여기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 몇 분 안 돼요. 네, 이분들만 그런 이야기를 하실 수 있고 나머지 분들은 나이 타령하면 안 돼. 뭐 나이가 얼마인데 그러면서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메가더가 인천 상륙 작전을 앞에 놓고 고민, 기도 그리고 세계 전쟁사에서 그런 상황의 상륙 작전이 500번 시도했는데 성공은 딱 한 번.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다 반대. 모든 지휘관들이 다 반대. 이때 그의 나이가 70세. 이걸 해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하나님 이걸 해야 될 겁니까 말아야 될 겁니까. 수많은 젊은이들의 피를 멈춰야 되겠는데. 예? 그리고 마지막 지휘관 회의를 다 했어요. 지휘관 회의를 딱 열어놓고서는 의견을 물었더니 몽땅 다 반대야. 근데 그때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다 반대하기 때문에 이 일을 성공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반대를 다 한다면 이 북한의 지휘관들도 틀림없이 이 사실에 대해서 가능성을 잃지 못한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긴다. 그리고서는 70세에 시도를 한 거야, 이게. 70세. 500번 세계 전쟁사에서 그랬답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인가? 그거 하나가 성공하고 나머지는 거의 다 실패했다는 거야, 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을 그 양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꼭 인천에 가가지고 상륙작전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 있는 상황 속에서 더 발전할 수 있는 상륙작전을 하면 되는 거야. 이해됩니까? 네.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그렇게. 새로운 변화를 시도해보고. 그래서 호기심 학교, 꿈 만들기, 발전에 대한 열망, 해보고 싶다. 나도. 어떻게 하면 이런 마음을 심을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묵상 훈련, 좋은 것, 문제점, 장래 잘할 수 있는 것, 호기심 발동시키고, 그 다음에 정보 수집, 아이디어, 이걸 얻기 위해서 캠프를 떠나. 이번 캠프에는 이런 주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우리가 나무 속에서 찾자. 흐르는 물 속에서 찾자. 피는 꽃 속에서 찾아보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연구하고 그걸 연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즘에 학교에서 책 읽기 많이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게 다 무용지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목표 없는, 방향성 없는 책 읽기는 아무 의미가 없어. 이건 그냥 숙제야. 네. 그러니까 어떤 호기심을 발동시키고 그걸 위해서 그 분야의 책을 읽으면 절대 이건 무용지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분야들이 필요해. 이번 학기에는 무슨 책 읽어야 돼? 이건 전통 문화집이니까 반드시 이 정도는 읽어야 돼. 이런 골치 아픈 이야기를 하면은 책에 대해서 아주 실증나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이거. 네. 그래서 자료, 그 다음에 스피치 훈련. 이게 뭐냐면은 내가 이제 자료를 만들어서 연구하고 한 것들을 이제 이걸 발표를 하게 만드는 거야, 이거. 이 스피치 훈련을 꿈 넘어 꿈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했던 사람이 링컨이 피츠버그인가 거기에서 이제 연설을 하는 거예요. 남북이 대치된 그런 상황에서. 그런데 이 사람 앞에서 대통령이 가 있는데 이 사람 앞에서 연설한 사람은 2시간인가를 연설을 했어. 대통령을 뒤에 앉혀놓고. 근데 그 다음에 이 대통령이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간결, 그 다음에 왜 이 전쟁이 필요한지,
이것은 우리 민족, 우리 조상들로부터 대대로 가져왔던 민족의 정신, 그게 민주주의. 예? 이거를 2분에 걸쳐서 연설을 한 거야. 딱 2분. 근데 이 2분의 연설이 그 지역의 군중들을 다 사로잡은 거예요. 앞에서 2시간 연설한 사람은 뭔 연설을 했는지도 모르는데 2분 스피치. 그러니까 내가 연구하고 내가 가진 것들을 사람들에게 감동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이게 돼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런 것들이 훈련이 안 되니까 청소년들이나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프레젠테이션 하나 하려고 해도 벌벌벌 떨고 몇 사람 앞에서 자기 의견을 이야기해도 이게 의견을 써도 글로 써도 앞뒤도 안 맞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야. 이런 걸 어디서 해결을 해야 돼. 이걸 만약에 교회가 해결을 해서 아이들이 그런 자기들의 생각을 끄집어내게 해주고 자기들의 생각을 2분에 걸쳐서 만들어서 이걸 이제 그 양반은 영어로 발표할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만들어 주는 거야. 그런 훈련을 위해서 캠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캠프를 참석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캠프에 가서 참석하는 돈이 이게 작은 돈이 아니에요. 보통 뭐 4, 50만 원, 7, 80만 원 이래. 그런데 다 가. 근데 그러니까 우리 이제 젊은 지도자들은 그런데 좀 다 가봐야 돼. 그런 캠프를 다 가봐야 된다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기독교적인 마인드 속에서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요, 이거 하나 꼭 기억하세요. 나에게 도움이 안 되고 유익이 되지 않으면 안 간다는 거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뭐 우리 목사님이 우리 삼촌이니까 무슨 뭐 이런 거 아니야 이제. 그러니까 교회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어떤 것들을 제공하지 않으면 안 와. 안 온다고요. 지금 시대는 그런 시대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설교자들도 마찬가지고 뭐 올라면 오고 말라면 말고 이런 식이 되면은 빨리 문 닫는 게 좋아요. 빨리. 그러니까 그런 틀에서 우리가 이런 연구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행동하고 그리고 피드백하고 그 다음에 수정.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위해서 전국 여행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뭐 다양한 캠프도 하고 밤에는 멘토로서 대화도 같이 나누고 이제 이런 다양한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공동체 협력 훈련, 아이디어 상상 훈련, 뭐 어떤 상황에서 한 줄기 영감을 얻어야 된다. 어디를 가든 어디서든 어떤 상황이든 그곳에서의 성공과 실패. 여기 와가지고 우리가 지금 월요일 저녁에 와서 화, 수, 목, 금 내일까지 4일 동안을 이제 합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무엇을 얻어갈지 난 상당히 궁금해요. 그냥 5일 동안 은혜롭게 지냈어 라고 갈지 아니면 가서 내 목회의 방향을 확 다 뒤집어서 바꿔버릴 수 있는 어떤 동기를 가지고 가는 것인지 그냥 뭐 KDM의 교수 요원들이니까 집합하라고 했으니까 모여가지고 그냥 듣고 가는 건지 어떻습니까? 의식이 제일 많으신 홍의식 목사님. 응? 네. 사모님 잘 지켜보세요. 예, 만약에 안 뜯어 고치면 이름을 홍의식이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바꾸어. 삼식으로 바꾸는지.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뒤에는 무엇보다 뭐 하는 사람이 되라고요? 생각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야. 생각. 그래서 지금 내일 내려가시기 전에 내려가서 내가 지금 현장에서 더 이 현장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겠는지에 대한 그 아이디어를 최소한 한 가지, 두 가지씩 오늘부터 시작해서 하고 내일 마지막 날 시간에 다 각자 내려가서 내가 어떻게 변화를 시도해 볼 거다라고 하는 이제 요 이야기를 내일 다 하고 가셔야 돼. 아시겠습니까? 네. 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집 나간 창의력을 찾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는 이제 뭐냐면은 이제 신문에 난 이야기예요. 딴짓의 재발견. 내 직업은 처박혀 있는 것이 일상입니다. 영국 워릭대학교의 수학자이자 인생의 수학 저자인 이안 스튜어트 교수는 그래서 저는 가끔 밖에 나가 다른 일을 해요. 잔디를 깎기도 하고 목욕을 할 때도 있죠. 무의식을 계속 작동시키면 그분이 말을 걸어와요.
잠시만 딴짓을 하자. 마감일이 다가오면 스튜어트는 심리적 거리를 두기 완전히 주제에서 벗어난 다른 일을 하는데 30분 정도를 쓴다. 미국의 인디애나 대학교에서 실시한 연구에서 사고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창의력을 요구하는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지금 하는 일이 막혀 있다면 상황을 완전히 생소한 세팅으로 바꿔보라. 이런 거. 내 머릿속의 보물. 저는 하루에 6에서 8시간 정도 라디오를 들어요. 상상력 넘치는 추상화로 유명한 화가인 헤더 니베이가 택한 방식. 가끔씩 어떤 단어나 문장이 머릿속에 핑 하고 떠오를 때가 있거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 엄청난 게 아니라 어떤 단어 하나가, 어떤 문장 하나가 머릿속에 팍 떠오르는 거야, 이게. 네. 그러니까 이런 걸 꽉 잡아야 돼. 그리고 라디오는 기억 속 어디인가 묻힌 한 순간을 끄집어내주는 쪽집게라고 한다. 섬광처럼 떠오르는 아이디어는 무에서 창조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내 창고에서 발견되는 거야.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우리 안에 창고가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재능의 다양성의 창고에서 찾아내지는 거야, 이게. 그거를 스파크를 팍 일으키게 하기를 어떤 밖에서의 부딪힘. 네. 멋대로 상상하자. 장기간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면 다음을 연습해보자. 10대도 아니고 10년 후에 당신도 아닌 다른 당신을 상상해라. 감히 장래 희망이나 말도 못했던 멋진 직업을 가진 당신이나 완전히 다른 성격으로 바뀌어버린 당신을 떠올려도 좋다. 부정적인 거를 긍정으로 바꾸라고 하는 그 책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사람이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하는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말고 그 다음 단계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내 모습의 나와 나를 비교하지 말고 내 이미지 속에 들어있는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을 늘 나의 목표로 삼아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홍 목사님이 나를 향해서 맨날 비난해. 그러면 비난하는 나와 나를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맞아, 나는 이런 놈이야. 이런 거 비교하지 말고. 또 내 현장 보니까 뭐 나이도 많고 뭐 보니까 현장도 시원찮고 그걸 나와 비교하지 말고 항상 누구를 대상으로 비교를 하냐면은 되고 싶은 나.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이거를 그려놓고 항상 그것이 나의 모습으로 그거를 비교하고 그걸 상대로 목표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게 그냥 막연한 이야기지만 오늘 우리는 뭐예요, 이게? 내 안에 있는 나의 모습을 항상 롤 모델로 삼으라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정반합의 미학. 네, 역설의 이야기예요, 역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것만 딱 보고 자, 이것만 보면은 그냥 티밥이고 이런데 역설적으로 이걸 확 뒤집어 놓으면 뭐가 될까? 이거를 장난감으로 갖고 논다면은 뭘로 해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것이다라는 게 아니고 이것을 뒤집어 놔보면 뭐가 될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역설적인 개념, 억지로 묶어보자, 양립할 수 없는 것들, 뭐 이런. 그러니까 세상은 이미 안에 있는 재능을 개발하기 위해서 진짜 수많은 연구들을 한 거예요. 뭐 쪼개서 먹자, 광기의 역습 다 토해내보자. 예? 내 안에 잠재된 독특한 것을 끌어내겠다고 억지로 미친 짓을 해봤자 소용이 없고 참신한 아이디어는 하늘에 뚝 떨어지는 거 아니다. 참신함에도 연습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그 중에 하나가 자유연상이라는 심리치료 기법이다. 연상, 자유연상. 예. 그 다음에 생각의 기능 속에는 아이디어를 창의력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거. 다양한 경험을 쌓고 정보 수집하고 질문을 던지는 일에 주저하지 마라. Why? What? How?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건데, 그래서 어떻게 해보겠다는 건데, 무슨 이유야? 이런 거죠. 네. 뒤에 가보시면은 뭐 오스본의 체크리스트, 네, 이런 이야기들. 그 다음에 뭐 상상의 날개를 펴라. 여기 양선자 교수가 우리가 이제 교육 공부할 때 이제 이런 이야기 많이 했어요. 브레인스토밍, 이거는 혹시 들어본 일 있나요? 이거는 그냥 무대뽀로 다 이야기 해놓는 거예요. 그거 뭐 정답도 없고 하지만 생각나는 대로 다 이야기하는 거.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또 뭐 육색 사고 모자. 이거는 어떤 사건이 딱 벌어지면은 A, B, C, D, E, F에 이렇게 2, 4, 6개의 모자를 만들어 가지고 6명에게 씌워 놓는 거야.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이 교통사고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백색 모자를 쓴 사람은 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사건에 대해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사실. 아, 교통사고가 났구나. 누가 죽었구나. 그냥 객관적인 사실을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적색 모자는 감정. 네. 감정. 야, 참 슬프겠다. 또 내가 저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감정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흑색 모자는 부정적. 졸다가 사고 났나?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사고 났지? 술 취했나? 부정적인 거. 그 다음에 황색 모자는 긍정적이고 뒤에 들어있는 숨어있는 어떤 상황들을 이해하고 이런 거예요. 녹색 모자는 창의적 해결 방법. 그럼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지? 이런 쪽. 그 다음에 청색 모자는 전체적인 걸 틀어서 원인부터 시작해가지고 결론까지. 그래가지고 모자를 돌려서 써보고 이제 생각을 다 바꿔 해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홍 목사님이 백색 모자를 쓰고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엔 적색 모자를 쓰고 감정적인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지금 바깥 세상에서는 아이들에게 생각의 기능을 활용하게 하고 움직이게 하는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이런 걸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놀이를 하면서도 이런 걸 할 수 있고, 예? 이 어떤 그 게임을 하면서도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안 하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는 뭐 단순히 뭐 기도 열심히 해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서 세상을 다스리 이거 가지고는 이건 참 답답한 이야기예요. 이거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왜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뭐 언어 검사 7가지 그 다음에 또 인형을 가지고 좀 더 재미있게 개선해 보자. 같은 인형이지만은 그 인형을 가지고 각자 생각대로 또 활용해 보게 하는 이런 거예요. 종이 상자 빈 깡통의 다른 용도 찾기. 또 뭐 일반 사물에 대한 특이한 질문하기. 얘한테는 이런 질문 던져보고 얘한테 이런 질문 던져보고 사실과 다른 상황에서 상상해보기. 뭐 그림을 그려가지고 한쪽만 그려놓고 이거 좀 한번 네가 완성해봐라. 그러면은 얘가 다양하게 얘는 얘 그림을 그리고 얘는 얘 그림을 그리고 이러는 거예요. 이런 게 다 심리치료에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 상담을 하거나 문제가 생길 때 그림을 그려보라고 해요. 가족 그림. 밥상을 놓고 가족에 대한 그림을 그려보면은 어떤 경우는 엄마를 크게 그려놔. 그리고 엄마하고 아빠가 떨어져 있는 그림을 그려놔. 그러면 그 가정의 상황을 볼 수가 있어요. 그 가정의 왕은 누구예요? 엄마야. 아빠는 그걸 듣기 싫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돼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는 거야. 그러면 그 속에서 너의 그림을 그려봐라. 그러면은 돌아서 앉아 있다든지, 네, 밥그릇을 들고 딴 데 가서 밥 먹는다든지. 이건 벌써 얘가 뭐라는 이야기예요? 그 가정에서 지금 심리적으로 자기 혼자 독립된 생각들을 갖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런 그림들을 그려보게 하고 이런 것들 색깔을 선택하는 것만 봐도 이 색깔을 통해서 얘 심리 상태가 지금 굉장히 불안정하다든지 어둡다든지 밝다든지 이런 걸 다 체크가 되는 거야, 이게. 왜? 모든 그림이고 노래고. 자, 우울한 심령을 가진 사람은 노래를 부르면 주로 뭔 노래 불러요? 슬픈 노래. 예. 그게 속에 있는 게 겉으로 다 반영이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생각의 기능을 끌어내고 질문을 하게 하고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이 교회 안에서도 만들어져서 이런 것들을 우리 목회자들이 선생님이 돼가지고 지도해 나가기 시작하고 선생님들이 이런 걸 교회 안에서 훈련해서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이 뒤에 보면 자기 개발에 성공한 성경의 인물들. 요셉 같은 사람들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했다고 보면 안 돼요. 이 사람은 자기 성품과 재능을 제대로 개발한 사람이에요. 네. 뭐 다윗 같은 사람.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자신의 능력과 예수님과 하나 될 때 시너지 효과가 엄청나게 커진다는 거. 이런 부분이에요.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식사하고 와서 이제 5장은 아주 중요해요. 5장은 이제 더 중요한 거야. 뭐냐면 이제 대응하기예요. 5가지 내 성품을 가지고 대응하는. 이제 이 훈련이 잘 돼야 어떤 상황 앞에서 만들어진 나의 모습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